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신장으로 내원하는 희귀 질환에 대한 그런 주제이고, 유전적 저신장에 포커싱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원인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신장증과 성장장애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가족 부모님의 키가 우선 중요하겠고, 또한 이제 어릴 때는 작지만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나중에 크는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으며, 그 외에 병적인 저신장, 특발성 저신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전자 검사가 많이 발달하면서 가족성 저신장이나 그런 특발성 저신장에서도 그런 주인 디펙트나 뮤테이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진단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적인 저신장으로는 이제 내분비적인 원인들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런 만성 질환들이 있겠으며, 대표적으로 이제 메시 같은 경우에 축구 선수 메시도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굉장히 왜소한 키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성장 호르몬을 적극적으로 맞음으로써 키가 169까지 키가 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제네틱한 컨디션으로 아주 잘 알려진 바로는 터너 증후군이나 프레더 윌리, 그리고 그 다운 신드롬, 그리고 그 스켈레탈 디스플라지아를 같이 보이는 에이콘드로플라지아나 쇼크스 하플로 인서피션시 OI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성장평가는 언제 필요한가 보시면, 연령별, 성별 300분위수 미만의 신장을 보이고,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보이고, 또한 출생 시에 신장과 체중이 300분위수 미만이고, 이것이 이제 캐치업 그로스가 안 될 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수가 부당 경량화가 있겠으며, 또한 만성 질환 및 성장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경우, 또한 그런 이형적 외모를 가진 경우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성장 지연이 있을 때 기본적인 혈액 검사, 본에이지, 또 필요하다면 인디케이션이 되면 염색체 검사를 체크를 해보겠고, 그리고 내분비적인 검사로는 갑상선과 그 아드레날 글랜드의 그 이상한 호르몬들, 또한 성장 호르몬의 엑시스 축이 제대로 잘 디텍트되어 이제 IGF-1과 IGF-BP3를 체크해보고, 인디케이션이 되면 성장 호르몬 이제 자극 검사를 해보는 것이 이제 기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클리닉 같은 경우에 병적인 저신장을 의심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염색체와 또한 이제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쇼스테이처의 모노제닉한 그 단일 유전자의 원인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시비어한 GH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그런 다발성 그 뇌하수체 호르몬 결핍이나, 그러면 캐치업 그로스가 안 되는 아주 심한 SGA, 그리고 또한 디스모픽 피처나 컨제니탈 아노말리를 가지는 경우, 스켈레탈 디스플라지아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적 장애나 그런 학습 능력 장애, 그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 또한 그 소두증을 보이고, 그리고 하이트가 그 마이너스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잘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키 성장의 기전에 대한 그 평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통적으로 잘 알려진 바로는 그로스 호르몬과 IGF 엑시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티리어 피추어터리에서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이제 순환하는 가운데 프리하게 다니기도 하고, 바인딩 프로테인과 붙어서 이제 리버에서 이제 그로스 호르몬 리셉터를 거쳐서 이제 IGF, IGF-BP, ALS 같은 물질들을 만들면 이러한 것들이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PAPPA나 PAPPA2 같은 프로테아제가 이제 그 단백 효소 그 매개로 해서 이제 그 클리비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프리 IGF가 되어서 또한 타겟 그런 티슈로 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년에 오토크라인과 파라크라인 액션을 거쳐서 이제 그로스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이포살라무스나 피추어터리나 이러한 곳에서 뭔가 이제 디펙트가 있을 때, 알려진 유전자들입니다. 디펙트가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의 그런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으며,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타겟 티슈에 이러한 리셉터나 그런 이제 엔자임 액티비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성장 호르몬 그런 그 레지스턴스나 인센시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라론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로스 호르몬의 리셉터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태어날 때는 정상 그 벌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출생 이후에 굉장히 성장이 지연이 되고 1세경에도 굉장히 심한 저신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마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 코가 굉장히 납작하고 성장 호르몬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고 IGF-1이 이제 굉장히 떨어져 있고 IGF-BP3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IGF-1 진 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IUGR이 굉장히 심하고 머리도 작고 뭐 턱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14살, 15살이 되어도 키가 120이 되지가 않습니다. 센서리 뉴럴 디펜디스가 있고 IGF-1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써도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그런 이제 IGF-BP3, 4, 5를 이제 프로테아제 그 엔자임으로 하는 그 PAPPA2 그 효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도 또한 저신장을 일으키게 되겠고 만디블이 작고 피뷸라가 좁으며 그리고 손가락이 길고 IGF-1, BP, ALS 이런 호르몬들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마이크로세팔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그로스 호르몬, IGF-1, 엑식스에 관해서 알려진 제네틱 디펙트가 다음과 같으며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축에 이상은 없고 이 아이가 염색체 이상도 없는데 왜 자라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이제 성장판, 그러니까 에피피지스와 메타피지스의 이제 사이에 있는 그로스 플레이트에서 이제 레스팅 존과 프로리퍼레티 존, 하이퍼트로픽 존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콘드로사이트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분화가 일어나고 또 그 리네알 그로스를 일으키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진 디펙트, 관여하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들의 뭔가 디펙트가 있을 때 또 이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로는 그 대표적으로 인트라셀룰러 레귤레이션과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레귤레이션, 파라클라인 레귤레이션, 엔도크라인 레귤레이션이 여기에 관여하는데 PTPN11이라고 해서 눈안 신드롬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 쇼크스 디피션시와 관련 그리고 여기서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는 그런 아크로마이크릭 디스플라지아 FBN1 진 그리고 파라크라인 레귤레이션에는 에이콘드로플라지아와 관련된 FGFR3 이러한 것들이 MPR2 뮤테이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네얼 그로스의 그로스 플레이트의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쇼크스 하플로 인서피션시가 있습니다. 이제 손을 보면 이렇게 포크를 엎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 마델롱 디페모티라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며 이 쇼크스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섹스 크로모좀에 PAR1 쥐인의 쇼트암에 존재하고 있고 콘드로사이트의 에팝톱시스를 조절하는 그런 단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쇼크스의 하플로 인서피션시가 있을 때는 터너 신드롬의 쇼트 스테이처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레리벨 디스콘드로스테오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이디오패식 쇼트 스테이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특발성 저신장의 그 원인이 없을 때 이제 특발성 저신장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벨루션으로 치료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가 발전하면서 이런 이디오패식 쇼트 스테이처의 원인들에서 그런 쇼크스의 쥐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이제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의 그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그로스 플레이트의 그런 분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관여하는 유전자들인데 MPR2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과 핑거와 그 토가 굉장히 짧고 이렇게 넓고 넓은 브로드한 모습을 보이고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마이너스 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래에 굉장히 심한 저신장을 보이고 쇼트한 뽀안과 그 다리나 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MPR2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이디오패식 쇼스테이처의 그런 30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2% 정도에서도 MPR2 뮤테이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패밀리아 쇼스테이처의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로 있는 알그리칸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에이칸의 뮤테이션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일드 페이셜한 하이퍼플라지아나 브라키닥틸린, 그러니까 손가락이 짧고 룸바디스크 허니에이션이나 보네이지가 오히려 이제 증가되어 있는 경우 저신장과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FGFR3 같은 경우에도 뮤테이션이 있을 때 그런 사지가 짧고 외소증, 심한 외소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하이포콘드로플라지아, 이콘드로플라지아 그 외의 질환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네틱 숏 스테이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로스 호르몬 IGF-1 엑시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외에 이제 그 그로스 플레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관여하는 그런 그 성장 그 장애 이러한 것들이 있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임프린팅 디스오더의 대표적으로 실버 러셀 신드롬, 프레드 윌리 이런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도 그 먼저 히스토리 환자가 오면 패밀리 히스토리, 피지컬 이그잼, 이미징,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검사를 제네틱 테스팅 많이 필요하다면 해볼 수가 있고 이제 다시 진단이 되는데 요즘에 워낙 유전자 검사가 너무너무 발달을 하고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제네틱 테스팅을 먼저 하고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먼저 결과를 보고 다시 이 환자를 다시 히스토리나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 거꾸로 역으로 필요한 검사들을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숏스테이처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숏스테이처가 오면 먼저 이 환자가 그런 그 체질성 성장 지연이 의심된다면 이제 그로스만 이제 서베일런스만 하면 되는데 만약 이 환자가 스켈레탈 디스플라지아가 같이 관찰이 된다면 이 환자 당연히 스켈레탈 서베이를 같이 보고 쇼크스나 MPR2, FGFR3 같은 시퀀싱을 해보고 그 외에 나머지 그로스 플레이트 주인 같은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제닉 디스오더가 의심이 된다면 이 환자 같은 크로모존 프레질리티나 다른 검사들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로스 호르몬 IGF 엑시스 디펙트가 의심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로스 호르몬 IGF1, IGF BP3 뭐 이런 검사들을 해서 이제 수치를 보고 관련 그 자료 데이터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고 저희 병원에 온 그런 케이스 환자들 아주 간략하게 잠깐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 5개월 여하고 키가 작고 양쪽 팔다리가 짧고 휘어서 그 정형외과에서 이제 진료 보시고 저한테 이제 의뢰가 되어 왔는데 이런 수술력이 있고 심장 수술 그리고 그 벌스 히스토리는 특별한 건 없었고 3% 미만의 키를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 키는 큰 편이었습니다. 그 본에이지는 본인 나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 당연히 이제 여아이고 그러니까 크로모존 검사를 해서 터너 증후군을 또 룰아웃 해야 됐었고 정상이었습니다. 마델롱 디포미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크스의 하플로 인서피션시가 의심이 되었고 실제 쇼크스 진에 뮤테이션이 있어서 레리벨 디스콘드로스테오시스가 진단됐고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했더니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이 됐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 1개월 남아이고 저신장 심한 저신장으로는 장애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 이 환자는 히스토리가 초등 저학년에 이제 저신장으로 아산병원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했지만 정상이었고 그래서 특발성 저신장 진단하에 성장 호르몬 1년 치료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서 이제 중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히스토리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하이트가 현재 18세에 140.5cm였고 이제 특별히 아빠의 키도 140cm, 엄마가 키가 158이었습니다. 테너 스테이지는 다 이제 그 정상 수준이었고 푸버티도 다 이루어졌고 지능도 정상이었습니다. 웹 파인딩에 특별한 건 없었는데 FBN1 진의 뮤테이션이 있는 것이 이제 NGS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됐고 여기는 아크로마이크릭 디스플라지아라고 희귀한 유전 질환이 되었습니다. FBN1 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그로스 플레이트의 그런 성장에 관여하는 그 유전 이상이 있었고 실제 시비어한 쇼스테이처와 손과 발이 굉장히 짧고 그 힙 디스플라지아를 보일 수 있고 FBN1 진에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증례로는 12세 여하고 저신장과 학습 지원으로 왔고 131cm였고 제스테이셔널 피어리드는 특별한 이상 없고 아빠의 키도 139cm. 그러니까 랩 파인딩에서는 정상이었고 테너 스테이지도 생리도 시작했고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팔다리가 굉장히 짧았고 손도 되게 브로드하고 머리도 컸습니다. 마크로세팔리를 보였고 실제로도 손가락도 짧고 다리도 보잉이 이렇게 관찰이 됐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은 했지만 FGFR3 뮤테이션과 하이포콘드로플라지아로 진단이 되었고 이제 재활과 정형외과, 저희 내분비 신경외과, 소아 ENT로 혁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아까 전에 모든 케이스들은 사실 환자들은 제가 그 장대현 교수님께서 그 유전자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거의 이제 진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또 드문 희귀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신장으로 왔을 때 병적인 저신장, 제네틱 컨디션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검사들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패밀리 히스토리 그런 디스모픽 피처가 없더라도 환자가 굉장히 이디오패시하게 쇼스테이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 혹시 다른 유전자 문제가 없는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신장으로 내원한 아이들이 다양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로스 호르몬 같은 치료법들도 있고 또 유전 상담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